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아까 소개해 주셨듯이 현재 태국 송클라 프린스 대학교 파타니 캠퍼스 한국어과의 강사로 재직 중이고요. 오늘은 이제 한국어과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제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태국 방문해 보신 적이 있나요? 태국은 워낙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여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태국에 많이 이제 와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태국에 도착해서 비행기 안에서 이제 핸드폰을 켰을 때 가장 먼저 받게 되는 문자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실제로 6월 달에 태국에 도착했을 때 받았던 문자고요. 이 문자는 그 외교부에서 안보에 관해서 이제 문자를 보낸 거예요. 보시면 송클라주 일부 지역 및 남부 3개주는 여행 경보 3단계 발령 지역이니 동 지역의 여행을 취소 연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안보에 관한 문자를 받게 되는데 제가 있는 지역은 이렇게 아까 안내 문자에서 나와 있듯이 남부에 있는 이제 송클라, 파타니, 얄라, 나라티와 중 파타니 지역에 있습니다. 이 지도는 이제 실제로 이제 태국 대사관, 그러니까 한국 대사관에서 이제 국민들에게 안내하기 위해서 이제 공시하고 있는 태국 지도인데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있어요. 이제 저기가 출국 권고 지역인데요. 저기는 이제 말레이시아 국경과 굉장히 가까운 곳이고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뭐 방콕이나 치앙마이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파타니, 나라티와 얄라, 송클라 이 네 개의 주는 왜 한국에서 출국 권고를 하고 있는지, 또 태국 내에서 왜 이렇게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보시면 이제 파타니, 얄라, 나라티왑이 이제 붉게 되어 있죠. 여기는 태국 내에서도 태국인들이 조금 꺼려하는 지역이고요. 이제 구글에 파타니만 이제 치시더라도 뭐 파타니 테러, 뭐 파타니 안전 이런 연관 검색어가 굉장히 많이 떠요. 그래서 이렇게 된 배경에는 어떤 게 있는지 제가 그 역사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 파타니주는 예전에 15세기경에 파타니 왕국이란 이제 독자적인 국가였어요. 이제 당시에는 술탄이 있고 또 이슬람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태국과는 전혀 별개의 국가였습니다. 그러다가 시암이라고 하는 태국의 이전 왕조가 점차 이 파타니 지역의 영향력을 펼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19세기 초가 되면은 이제 시암에서 파타니 지역을 완전히 병합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방콕 조약이라는 게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방콕 조약은 유럽 열강들이 한참 이제 동남아 국가들을 이제 식민 지배하던 그 시기에 태국이 그 식민 국가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영국과 맺었던 조약입니다. 이 조약을 통해서 이 파타니 왕국이 있던 지역은 태국으로 완전히 병합이 되고요. 이후에는 이제 이 파타니 지역의 이슬람 문화를 완전히 말살시키기 위해서 이제 태국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칩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무슬림들에 대한 탄압이 굉장히 심했고요.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뭐 여러 학살 사건이나 뭐 탄압 사건 등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무슬림들 사이에서도 그 반군이라고 해야 할까요? 태국 왕조나 이제 정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이제 무슬림들이 테러를 하기 시작해요. 어떤 식으로 테러를 하냐면 이제 뭐 경찰이나 군인들이 있는 지역에 가서 폭탄을 던진다든지 아니면 이제 저희 학교는 좀 거리가 있는 곳인데 이제 학교 선생님들을 공격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학교 선생님들은 이제 태국의 문화나 그런 태국의 정신을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반발심으로 이제 학교까지 공격하는 그런 조금 초유의 사태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점점 이 파타니 나라티와 얄라 쪽에서 이제 무슬림 세력 반군들 이제 그런 활동이 활발해지니까 태국 내에서도 이 최남단에 있는 지역들을 조금 이제 배척하기 시작하고
그 국민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지역으로 인식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파타니 지역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네이버나 이제 구글에 쳐봤을 때는 온통 테러에 관한 뉴스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무서웠죠. 무서웠지만 이제 어쨌든 일을 하고 싶고 학생들을 만나고 싶어서 이제 오게 이제 되었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실제로 생활을 해본 결과 저는 그런 테러의 위협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 학교는 그런 무장 단체로부터 공격을 받은 전적이 없고, 그리고 이제 학교 주변은 이제 스쿨존이라고 해가지고 대학가가 이제 활발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타니즈 내에서도 가장 안전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파타니즈가 이게 그렇게 위험한 지역이라는 거를 사실 이제 체감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 송클라 프린스 대학교 파타니 캠퍼스 한국어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1965년도에 우리나라 현대건설이 남부에 있는 파타니와 나라티왑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을 공사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사적인 이제 건설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파타니는 어떻게 보면 조금 치열하고 위험한 역사가 있지만 여러 면에서 한국과는 굉장히 인연이 깊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1984년에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있는 이제 교수님들이 어, 여기 송클라 프린스 대학교에 와서 이제 학문 교류 협정을 체결을 하고 또 이제 태국 내에서는 최초로 한국어과를 설립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여기도 부전공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점차 여기를 전공으로 정식으로 개설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이 되게 많아지면서 최초의 한국어과 설립이 되었고요. 이제 87년도에는 태국어로 낸 첫 번째 한국어 교재가 출판이 됩니다. 정한승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제 한국 외대에 있는 계신 이제 교수님이셨는데 이 빠따니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재직을 하시면서 그 한국어 교육 사업을 많이 하시다가 현재는 지금 태국 내 다른 대학교에 이제 정교수로 부임하고 계세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고등학교에서 그 대학 입시 외국어 과목으로 한국어가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도 어, 고등학교 때 이미 한국어를 공부하고 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요. 지금 현재 태국 내에서는 이제 중고등학교 한국어 교사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매년 한국에서는 그 태국으로 교사를 파견 중이고, 제가 이제 알기로는 이제 한국에서 파견하는 국가들 중에서 이제 태국이 그 파견 수가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송크라 프린스 대학교 한국어과 졸업생들이 태국 내에 있는 이제 유스 대학교에서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고 계세요. 제가 이제 8월 달에 제가 이제 방콕에서 그 한국어에 관한 그 학술대회가 있었는데요. 이제 제가 거기에 참석을 했어요. 저희 학과장님이랑 같이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거의 이제 미니 동창회가 열린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계신 여러 대학에서 오신 이제 선생님들, 교수님들이 이제 대부분 이 송클라 프린스 대학교 한국어과 출신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잘 알 수 있는 그 태국 최고의 명문대학교, 그 쭈라롱권 대학교라든지, 뭐 까사삭 대학교라든지, 뭐 송클라에 있는 대학교라든지 굉장히 많은 이제 대학교에서 오신 교수님들이 이제 거진 이제 송클라 프린스 대학교 출신이시고요. 지금 저희 과에 계시는 이제 다른 교수님들도 모두 송클라 프린스 대학교 한국어과 졸업생이십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송클라 프린스 대학교 한국어과 졸업생들이 이제 태국 내에 있는 이제 한국어 교육이나 이제 한국학 그런 발전에 이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저희 과의 이제 교육 과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제가 이제 학년별로 나눠놨는데,
이제 1학년은 보시면 굉장히 기초적인 것부터 배우죠. 코리안 커뮤니케이션, 뭐 코리안 리스닝 스피킹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1학년 때는 이제 어려운 내용 없이 그냥 정말 기초부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고등학교 때 한국어를 배운 친구들도 있지만 이제 대학교에 와서 처음으로 한국어를 배운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또 이제 한국어가 좋아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서 온 학생들도 물론 있지만 그냥 점수에 맞춰서 온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1학년 때는 이제 학생들이 한국어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때부터는 과목이 조금 더 많아져요. 이제 코리안 커뮤니케이션, 이제 리스닝 스피킹, 리딩, 라이팅, 이제 소사이어티 컬처, 이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으로 이제 학습을 하게 되고요. 이제 보통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와 함께 이제 한국의 역사, 그리고 뭐 문화 이런 것도 이제 조금씩 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담당했던 2학년 과목은 코리안 리스닝 스피킹이었고요. 이번 학기에 코리안 리스닝 스피킹을 했고, 이제 다음 학기에도 2학년들을 대상으로 코리안 리스닝 스피킹을 강의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3학년이 되면은 조금 더 다양한 한국어 과목을 수강하게 됩니다. 이제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는 이제 그대로이지만 조금 더 심화된 과정으로 하게 되고, 이제 아카데믹 코리안 리딩이라고 해서 이제 학술적 한국어 글 읽기, 그리고 이제 뭐 코리안 플레이즈는 연극이고요. 그다음에 컨템포러리 리터처는 이제 한국 문학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뭐 번역이나 이제 뭐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또 이제 화용론 이런 것도 배우고 이제 의문론 이런 것도 배우기 시작해요. 2학년보다는 훨씬 어려워진 내용이죠. 이제 그러다가 3학년이 되면은 비즈니스 코리안 과목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코리안 비즈니스, 코리안 for 비즈니스 인터프리테이션 뭐 거랑 뭐 연구에 관한 거, 그다음에 이제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지면서 이제 호텔 비즈니스, 에어라인 비즈니스, 시크리터리 워크 이런 거는 뭐냐면 이제 학생들이 졸업을 한 후에 한국어로 취업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만든 과목이에요. 아무래도 여기 학생들도 이제 졸업 이후에 취업을 많이 이제 걱정하게 되는데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학생들이 최대한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학생들의 수요를 조사를 하고 또 이제 한국 내에서 또 아니면 태국 내에서 학생들이 이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많이 이제 알아본 뒤에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비즈니스 코리아 이제 과목을 개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비즈니스 코리안 같은 부분은 어 이제 매 학기 조금씩 달라지기도 해요. 새로 개설하는 과목들도 있고 또 폐지하는 과목들도 있고 이번 학기에는 그 병원 코디네이터를 위한 그런 한국어를 이제 새로 만들어서 학생들이 수강을 했고요. 또 이제 통번역 그 과목도 새로 개설해서 4학년 학생들이 그 과목을 들을 수 있었어요. 사실 이제 그 과목을 이제 개설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이제 교수님들도 이제 그런 과목을 처음 해보는 거고, 또 어쨌든 이제 비즈니스 한국어라고 하면은 그 비즈니스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미리 다 공부를 하고 자료를 다 찾아서 이제 수업 준비를 해야 돼요. 이제 그래도 이제 4학년들 한테 최대한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과목을 이제 수강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매 학기 이제 비즈니스 코리안을 조금 연구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제가 이번 학기에 했던 이제 수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 이거는 이제 제가 2학년들을 대상으로 했던 코리안 리스닝 스피킹 이제 과목인데요. 교재는 경희 한국어 듣기 말하기 교재를 사용했고요. 어, 인원은 한 10명을 기준으로 이제 분반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학생들 이름을 외워야 하기 때문에
그 한국어학당에서 사용하는 그 이름표 사용 방식을 제가 그대로 이제 수업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한국 이름을 쓰거든요. 이제 본인이 사용하는 한국 이름과 또 이제 츠렌이라고 해서 태국은 이름이 워낙 길기 때문에 닉네임으로 이름을 대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츠렌이랑 이제 한국 이름을 이제 같이 병기해서 제가 학생들 이름을 빨리 외울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을 썼고요. 다음에 이거는 이제 코리안 플레이즈라고 해서 한국어로 연극을 하는 과목이에요. 음, 제가 사실 이 과목 때문에 조금 힘들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처음에 강의 계획서를 작성할 때만 해도 이제 이전 수업에 대한 내용을 참고로 했을 때 학생들이 약 10명에서 15명 이내로 수업을 들을 것이다. 이런 이제 정보를 받아서 강의 계획서를 작성을 했는데 막상 그 수강 시청이 끝나고 인원을 확인해 보니까 총 32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숫자인데 이제 제가 그것 때문에 어, 이전에 세웠던 강의 계획을 전부 다 없고 아예 처음부터 다시 그 강의를 계획해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항상 진행하는 내내 이제 매주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제가 선택한 방식은 이제 그 학생들에게 한국 전래동화를 이제 알려줘요. 한 5편 정도, 팀을 5팀으로 나눴기 때문에 이제 5편 정도 이렇게 학생들한테 알려주고 학생들이 이제 의논해서 작품을 선택하게 합니다. 그 작품을 선택한 후에 이제 극본부터 직접 쓰게 했어요, 저는. 학생들이 이제 극본을 직접 다 쓰면은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 팀의 극본을 같이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나와서 어떤 식으로 극본을 썼는지 또 각색을 한 경우도 있어서 각색을 했다면 어떻게 각색을 했는지 이제 그런 걸 앞에서 발표를 하게 합니다. 제가 조금 특이하게 생각했던 점은 학생들이 발표를 할 때, 팀원들이 전부 같이 나와서 발표를 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역할을 분담을 해서 발표자 한 명이 나와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여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 같이 나와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고, 본 다 쓰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연기하는 것도 서로 앞에서 해보고 그다음에 직접 포스터도 만들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다 함께 연극을 하기까지 이제 수많은 과정을 거치고 이제 중간고사 그 시즌에 이제 최종 연극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학생들이 이제 다 한복을 입고 있는데요. 여기 그 한국어과에 한복이 굉장히 많아요. 그 되게 예쁘고 이렇게 딱 봐도 고급스러운 한복들이 이렇게 항상 비치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이제 뭐 행사나 아니면 이렇게 수업 때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복이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앞에서 이렇게 연기를 하고 이럴 때 이제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조금 몸을 아끼지 않고 또 이게 부끄러워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열심히 연기를 해요.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학생들이 되게 순수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한국 학생들보다는 이제 조금 더 이제 그런 면에서 애들이 약간 때묻지 않은 무언가가 있지 않나. 그 다음은 이 코리안 티칭인데요. 그 코리안 티칭은 말 그대로 한국어 교수법입니다. 이제 한국어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제가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4학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이고, 이것도 사실 강의가 쉽지 않았던 게, 음,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한국어 수준이 보통 조금 잘하는 친구들은 토픽 3급, 정말 잘하면 토픽 4급 그 정도 되고, 이제 보통 친구들은 토픽 2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네, 뭐, 한국어 교수법 여러분도 아마 수업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한국어 말하기 교수법, 듣기 교수법, 쓰기 교수법, 읽기 교수법, 이 어려운 내용을 한국어로 설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듣는 학생들도 조금 힘들어하고 이제 저도 학생들이 이해를 할 때까지 이제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돼서 이제 조금 쉽지 않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교수법까지 이제 강의를 한 후에 실습을 두 번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실습은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4학년 이제 수강생들이 이제 직접 시연을 하는 거고요. 저는 이제 여기서 또 이제 태국 대학교의 어떤 좀 문화를 조금 느낄 수 있었던 게 여러분 한국어 교육 실습 혹시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국에서 그 수업을 이제 여러 번을 들었었는데 그때마다 외국인 학생들이나 이제 뭐 다른 학생들을 한 3명, 많게는 한 4~5명까지만 이렇게 섭외해서 이렇게 그냥 교실에서 정말 내가 수업을 하는 그런 실습을 했었어요. 저도 그래서 한국에서 했던 그 기억을 가지고, 아, 실습은 그냥 이제 2학년 학생들 한 3~4명 정도 섭외를 해서 실습을 진행을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어, 이 수업을 이전 학기에 담당했던 교수님께서, 아, 이 실습은 하나의 행사처럼 진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제 우리끼리 실습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하루에 하루 종일 하는 그 날을 잡고 그 학생들 2학년 학생들 전부 초빙해서 이제 뭐 밥도 주고 뭐 간식도 주고 하루 종일 그렇게 실습을 진행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행사로 진행을 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태국은 이따가 말씀드릴 거긴 한데 태국은 정말 행사를 좋아하는 나라구나. 제가 이 코리안 티칭 수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주말에 이제 2학년 학생들 이제 다 부탁해서 2학년 학생들한테 부탁을 해서 2학년 학생들이 이제 4학년 학생들한테 이제 수업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2학년 학생들, 이제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인데, 그냥 오라고 하면은 오지 않으니까, 제가 이제 앞에서 했던 그 듣기 말하기 수업에서 추가 점수를 줄 테니까 제발 와달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해서 2학년 친구들이 와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실습이에요. 두 번째 실습인데, 이제 이때는 이제 4학년 학생들이 약 40분에서 45분 정도 수업을 전체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제가 이제 교재를 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단원까지 다 정해서 교환 작성하는 방법까지 같이 배워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직접 교환을 쓰게 하고, 그 교환에 따라서 학생들이 강의를 하면 저는 그 교환과 함께 학생의 강의를 평가하게 됩니다. 어, 그 태국 대학교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단순히 수업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크게는 행사까지도 이제 많은 참석이 이루어져요. 이 행사는 그 한국인 선교사라고 해서 그 교회에 계신 분들이 이제 우리 한국어과 학생들을 만나서 뭐 같이 게임도 하고 뭐 음식도 해서 나눠주고 하면서 이제 같이 조금 친목의 시간을 가지는 거거든요. 사실 이거는 서로의 목적이 조금 달라요. 이 선교사분들은 어쨌든 그 종교적으로 뭔가 조금 접근하시는 부분이 있고, 이제 저희 교수님들은 그 부분을 알지만, 이제 학생들에게 한 번이라도 이제 한국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싶어서, 그러면은 종교적인 얘기는, 어, 조금 제한적으로 하고, 그냥 웬만하면 학생들한테 강요하지 않는 선에서 활동을 진행해달라.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한 후에 이제 교회 분들과 이제 많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태국은 불교가 이제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은 무슬림이 굉장히 많아요. 무슬림이 어느 정도로 많냐면 지금은 무슬림이 거의 70%고요. 태국인이 30%거든요. 그래서 사실 학교 내에서 보면은 이제 학생들 비율도 그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그런 종교 얘기가 굉장히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협을 한 선에서 이제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데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인데요. 이거는 학생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준비를 해요. 이제 본인들끼리 이제 연습을 해서 앞에서 이제 춤 공연도 하고 또 이제 게임도 하고 아침 일찍부터 이제 오후까지 정말 이제 몇 시간 동안 길게 진행하는 행사거든요. 이제 이것도 이제 주말에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조금 이제 큰 행사여서 이제 모든 교수님들이 전부 참석해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놀고 이제 하는 거를 같이 지켜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졸업생 환송회인데요. 4학년 학생들, 이제 졸업하는 4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2학년 학생들이 이 행사를 이제 준비하게 됩니다. 태국 대학교는 아니고 저희 학교는 이제 다른 학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있는 학교에서는 학생회가 없어요. 학생회가 없고 그냥 학생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행사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2학년은 졸업생 환송회를 준비하고 이제 스포츠데이 같은 경우는 3학년이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학년이 이제 분배를 해서 행사를 준비하고요. 옆에 보시면 이렇게 음식도 굉장히 많죠. 이 음식도 이제 학생들이 이제 본인들이 받은 지원금 안에서 다 이제 주도적으로 준비를 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데이와 졸업생 환송회가 같은 날 진행됐어요. 오전에는, 오전에는 스포츠데이를 진행하고 또 잠깐 쉬었다가 오후에는 졸업생 환송회를 하는 이제 그런 조금 빡빡한 스케줄이었는데 9월에 워낙 행사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행사가 한 날 한시에 이제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트로트 가요제라고 해서 2학년 학생들이 이렇게 준비해서 하는 건데 음, 학생들이 개강을 한 직후부터 이 트로트 가요제 공연을 진짜로 시작하는 그 날까지 매일매일 주말에 남아서 연습을 해요.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이제 뭐 팀을 나눠서 무대도 각자 꾸미고 네, 주말마다 학생들이 굉장히 연습 많이 해서 이렇게 이것도 9월 말일쯤에 트로트 가요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트로트 가요제는 이제 그 따로 이제 주최하시는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이제 그 교수님이 이 트로트 가요제를 전국 대회로 이제 조금 확장시켜서 이제 개최할 계획을 하고 계세요. 이 트로트 가요제 전국 대회로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저기 치앙마이 그리고 뭐 방콕 있는 여러 대학교 학생들이 전부 이제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상금도 금액대가 굉장히 크고요. 뭐 1등, 2등, 3등 해가지고 이렇게 상금도 조금 크게 하고 그리고 이제 좀 학교가 펑클라 프린스 대학교가 조금 크게 행사를 이제 개최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어, 예전에는 저희 학교가 한국어 교육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그런 행사나 또 태국 정부에서 받는 그런 큰 규모의 행사를 전부 도맡아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학술 대회나 뭐 말하기 대회 이런 뭐 가요제 전국 대회 온갖 대회를 다 이 학교에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 태국 내에서 그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제 그 태국 내에서 이 도시에 대한 조금 인식이 안 좋기 때문에 학생 수가 이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중심이 방콕이나 치앙마이 쪽으로 이제 옮겨가서 지금은 이제 전국 단위의 큰 그런 행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뭐 방콕이나 치앙마이에서 개최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한데 이제 그래도 여기 교수님들이 어,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이렇게 좀 대외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아서 학생들이 이제 한국인을 만날 수 있는 기회나 아니면 그 한국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만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오프닝 데이는 그 학교 외부인들을 학교 안으로 초대하는 행사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한국 음식도 만들고 뭐 한국 문화 알리기도 하고 공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준비를 역시 학생들이 전부 도맡아서 해요. 이제 여기는 그 학생들이 항상 모이는 과방 개념의 문화센터인데요. 이 오프닝 데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거의 이제 전 학년 학생들이 다 같이 문화센터에 모여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만들기도 하고 또 계획도 짜고 뭐 서로 놀고 쉬기도 하고 네, 그런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프닝 데이 때는 이제 저희 과는 김밥이랑 또 이제 찹쌀떡, 이렇게 구운 떡을 해서 이제 판매를 했는데요. 이 김밥을 저희 집에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랑 이제 교수님들이 저희 집에 다 같이 모여서 김밥을 하루 종일 말고 준비해서 이렇게 옆에 있는 그런 김밥 포스터 내걸고 김밥을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학교에서는 대부분 이제 행사를 하면은 음식 만들기가 좀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럴 때는 이제 거진 김밥 만들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렇게 오프닝 데이 때 학생들이 뭐 부채춤도 추고 또 케이팝 아이돌 춤도 추고 다양한 공연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 부채춤 같은 경우도 그냥 이제 담당 교수님이 우리 부채춤 공연할 거니까 준비하세요 하면은 학생들이 그냥 알아서 밤새서 이제 뭐 연습을 하든 뭘 하든 해서 준비를 해요. 그래서 공연날 진짜 거의 완벽한 그런 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골든벨은 그 한국에 있는 홍법사라는 이제 불교 재단 측의 지원을 받아서 개최를 했던 행사이고요. 이 골든벨에서 최후의 3인을 뽑아서 이제 그 학생들은 다음 달 4일에 부산에 가게 돼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교수님들이 학생들 최대한 이제 한국에 조금 보내기 위해서 이제 외부 이제 재단이나 뭐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받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학과에서 이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게 되면 그 학교 내 전담 사진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담 사진사가 와서 저희 행사하는 모습을 전부 촬영을 하고 이거는 이제 단과대 계정인데 이제 학교 홈페이지나 뭐 페이스북 이런 데 전부 게시를 합니다. 태국 대학교에서 어쩌면 수업만큼이나 중요한 게 행사인데 아마도 이제 그 행사 하나하나가 그 전부 학과의 실적과 연결되기 때문에 어떤 행사를 하나 하더라도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고 꼭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증거를 남겨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그 태국 대학교만의 좀 특이한 문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